저택의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때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 1층 거실로 내려갔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한가운데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서 있었다. 아무도 치지 않는 피아노. 회장님의 명령으로 절대 손대지 말라는 피아노.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건반 덮개를 열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차가운 상하 건반의 촉감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첫 음을 눌렀다. 쇼팽의 녹턴이 고요한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내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다. 40년 전 고아원의 낡은 피아노 앞에서 꿈꾸던 그 시절을. 음악 선생님이 너는 재능이 있다고,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던 그날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고아원을 나온 뒤 살아남기 위해 청소부로, 식당 종업원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 저택의 가정부로 일하게 됐다. 피아노는 꿈속에서나 만질 수 있는 것이 됐다. 하지만 이 집에 온 후 매일 밤 거실을 청소하면서 이 피아노를 보는 것은 고문이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지만 절대 만질 수 없는. 그래서 나는 새벽마다 이렇게 몰래 내려와 연주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듣지 않는 시간에. 곡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 나는 손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돌아보니 최도현 회장이 서 있었다. 70대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분이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손을 떼. 회장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황급히 건반에서 손을 뗐다. 하지만 회장님은 나를 쳐다보며 묻지도 않은 질문을 던졌다. 어디서 배웠나? 피아노를. 저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회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분노에서 뭔가 다른 감정으로. 다시 쳐봐. 그 곡을. 회장님이 명령했다.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해고당할 줄 알았는데 연주하라니. 하지만 회장님의 얼굴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나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떨림 없이 연주했다. 쇼팽의 녹턴이 끝나자 회장님은 다른 곡을 요구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을 쳐봐. 그 곡을 아나? 저는 잠시 망설였다. 그 곡은 알았다. 하지만 40년 동안 쳐본 적이 없었다. 손가락이 기억할 수 있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첫 음을 눌렀다. 신기하게도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다. 곡이 흘러나왔고 내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이 곡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고아원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 음악 선생님이 콩쿠르에 나가라고 권했던 그 곡. 하지만 나는 나갈 수 없었다. 돈도 없었고 후원자도 없었다. 연주가 끝나자 거실은 긴 침묵에 휩싸였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 손목을 보여줘. 회장님이 갑자기 말했다. 왼쪽 손목. 저는 당황했지만 소매를 걷어올렸다. 손목 안쪽에는 작고 희미한 붉은 반점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모반이었다.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벽에 기댔다. 불가능해 30년이나 지났는데 그가 중얼거렸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의사를 부를까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손을 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몇 살이지? 42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나? 저는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소망의 집이라는 곳에서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0대 노인이 평생 냉철함으로 대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름이 뭐지? 박은정입니다. 원래 이름은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 박은정입니다. 회장님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회장님이 입을 열었다. 30년 전 우리에게 딸이 있었어. 이름은 지우. 최지우. 그 아이는 피아노를 좋아했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 선생님들이 모두 천재라고 했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 아이는 7살 때 사라졌어. 우리 집에 놀러 왔던 먼 친척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지. 납치였어. 경찰을 동원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 후로 30년이 흘렀어. 나는 숨을 멈췄다. 회장님의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것 같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왼쪽 손목에 작은 빨간 반점이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 있던 모반이었지. 그리고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을 좋아했어. 7살짜리가 그 어려운 곡을 완벽하게 연주했지. 회장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는 혹시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냥 고아원에서 자란 가정부입니다. 회장님의 딸일 리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울렸다. 어렸을 때부터 가끔 꿈을 꾸곤 했다. 큰 집, 검은 피아노, 따뜻한 품. 하지만 그건 그냥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검사를 해보자. DNA 검사. 회장님이 말했다. 만약 내가 아니라면 나는 사과하고 보상하겠어. 하지만 만약 내가 지우라면 저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입니다. 이런 일은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1층으로 내려와줘. 지금 당장. 곧 윤혜경 여사가 내려왔다.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이 새벽에 그녀는 나를 보고 멈칫했다. 은정 씨, 왜 여기? 여보, 이 사람을 봐. 회장님이 말했다. 윤혜경 여사는 나를 자세히 쳐다봤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손목을 보여줘. 회장님이 내게 다시 요청했다. 나는 소매를 걷어올렸다. 윤혜경 여사는 그 모반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지우야, 내 딸. 나는 뒤로 물러섰다.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꿈이어야 했다. 아니에요. 저는 박은정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란 가정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윤혜경 여사는 울면서 다가왔다. 그녀는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눈이 똑같아. 그리고 코도 인매도 어떻게 몰랐을까? 20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는데 저는 눈물이 쏟아졌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우리는 병원에 갔다. DNA 검사를 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가정부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회장님 부부의 눈빛은 달랐다.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울먹였고 말을 걸 때마다 조심스러워했다. 다른 가정부들과 집사들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99.99% 일치. 나는 최도현 회장과 윤혜경 여사의 친딸이었다. 그날 저택은 난리가 났다. 회장님은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발표했다. 오늘부터 박은정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나의 딸 최지우입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내 딸입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곧 박수와 축하가 쏟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지하 숙소가 아닌 2층 객실에서 잤다. 침대는 너무 부드러웠고 방은 너무 넓었고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했다. 다음 날 아침 윤혜경 여사가 내 방에 왔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다. 이게 너야. 7살 때의 너. 사진 속의 어린 소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본 적 있는 장면 같았다. 기억나니? 윤혜경 여사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엄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엄마라고 불러줘. 제발. 윤혜경 여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30년 동안 그 말을 듣고 싶었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 그 순간 윤혜경 여사는 와락 나를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적응해 갔다. 회장님은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을 고용했다. 40대에 피아노를 다시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매일 4시간씩 연습했다.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해.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정체성의 혼란이었다. 나는 박은정인가, 최지우인가? 4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고아인가, 재벌가의 딸인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당신은 두 사람 모두입니다. 박은정으로 살았던 시간도 최지우였던 시간도 모두 당신의 인생입니다. 어느 것도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6개월 후 회장님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피아노를 연주했다. 쇼팽의 녹턴, 슈베르트의 즉흥곡, 그리고 리스트의 사랑의 꿈. 연주가 끝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다. 회장님과 윤혜경 여사는 울고 있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나서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검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제 이 피아노는 금지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건반을 쳤다. 즉흥곡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어서 치는 것이 아니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문득 지난 40년이 떠올랐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가난 속의 고통, 가정부로 일하며 느꼈던 비참함.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다. 만약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감격도 없었을 것이다. 회장님이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행복하니? 그가 물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하지만 가끔 혼란스러워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넌 최지우야. 하지만 동시에 박은정이기도 하지. 두 사람 모두 내가 맞아.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너를 지금의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저는 피아노를 계속 쳤다. 음악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음악은 신분도 과거도 묻지 않았다. 그저 진실만을 요구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진실 속에서 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혜경 여사가 또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다. 이건 내가 7살 때 쓰던 물건들이야. 3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었어. 상자 안에는 작은 인형, 그림책, 그리고 낡은 악보가 들어있었다. 악보를 펼치자 손글씨로 쓰인 제목이 보였다. 엄마를 위한 노래. 이게 내가 쓴 건가요? 그래. 내가 6살 때 작곡한 거야. 물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멜로디는 내가 만든 거야. 나는 악보를 들고 피아노로 갔다. 조심스럽게 연주하기 시작했다. 단순하고 순수한 멜로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연주하면서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어린 나. 엄마가 옆에서 웃으며 듣고 있는 모습.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 따뜻하고 행복했던 순간. 나는 연주를 멈추고 울었다. 기억이 돌아왔다. 조각조각이었지만 분명히 내 기억이었다. 엄마 기억나요? 조금씩이지만 기억나요? 윤혜경 여사는 나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 후로 매일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다. 어떤 날은 꿈으로, 어떤 날은 문득 떠오르는 장면으로. 심리 상담사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 억압되었던 기억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서히 돌아오는 것이라고. 1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완전히 최지우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박은정으로 살았던 시간도 잊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회장님의 제안으로 나는
고아원 후원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자랐던 소망의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아원들을 지원했다. 특히 음악 교육에 힘썼다. 어린 시절의 나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고아원을 방문해서 피아노를 가르쳤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어린 시절의 나를 봤다. 그 간절함, 그 열망, 그 꿈. 너희는 할 수 있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물었다. 선생님, 꿈은 정말 이루어지나요?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 꿈은 30년 동안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 그리고 결국 다시 찾았어. 더 늦었지만 더 의미 있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되찾은 시간이었다. 이 곡은 내 인생의 이야기였다. 잃어버림, 방황, 그리고 재회. 슬픔, 고통, 그리고 기쁨.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완성하는데 석 달이 걸렸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초연했다. 회장님과 윤혜경 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들었다. 연주가 끝나자 회장님이 말했다. 이게 내 진짜 목소리구나.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더 이상 가짜 이름으로 살지 않았다. 나는 최지우였고 동시에 박은정이었고 그 모든 경험의 합이었다. 2년 후 나는 첫 독주회를 열었다. 작은 콘서트 홀이었지만 내게는 카네기 홀보다 소중한 무대였다. 객석에는 가족들,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함께 일했던 가정부 동료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다. 저는 최지우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박은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나와 살아남았던 나.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난 나. 연주가 시작됐다. 내 손가락은 자유롭게 건반 위를 춤췄다. 40년의 침묵을 깨고 30년의 상실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음악.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 나도 울면서 연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였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고통도 상실도 재회도 모든 것이 나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연주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무대에서 인사하며 객석을 둘러봤다. 아버지, 어머니, 고아원 아이들, 동료들. 모두가 나를 위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마지막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제 이 피아노는 더 이상 금지된 것도 훔쳐쳐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내 것이었고, 내 목소리였고, 내 진실이었다. 나는 조용히 연주했다. 새벽 3시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시간.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치지 않았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진실되게 연주했다. 피아노 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었고, 상처와 치유를 노래했고, 잃어버림과 되찾음을 말해주었다.
나는 연주하면서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하다. 7살의 가족을 잃고 40년을 가난과 고독 속에서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 시간들도 헛되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고, 작은 행복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재벌가의 딸로 자랐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른다. 고통이 나를 가르쳤다. 상실이 나를 깨우쳤다. 그리고 재회가 나를 완성시켰다. 몇 달 후 회장님이 나를 서재로 불렀다. 지우야, 앉아라. 무슨 이야기인지 진지한 표정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회장님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재단 설립 서류야. 최지우 음악재단. 내 이름으로 만들었어. 저는 깜짝 놀랐다. 재단이요? 그래. 전국의 고아원 아이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야. 내가 운영하면 돼. 나는 서류를 펼쳐보았다. 재단의 자산 규모, 운영 계획, 장학금 프로그램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 이건 너무 큰데요. 넌 할 수 있어. 내가 겪은 고통이 내 자격이야. 그리고 내 열정이 내 힘이야. 나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감사해야지. 30년 만에 딸을 되찾았는데 그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있었어. 내가 자랑스럽다, 지우야. 재단이 설립된 후 나는 더 바쁜 나날을 보냈다. 전국의 음악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 3년 후 재단은 이미 전국 50개 고아원과 100개 학교에 음악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다.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아 음악을 배우고 있었다. 그중 몇몇은 이미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몇몇은 음대에 진학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나를 찾아왔다.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세요? 나는 그를 자세히 쳐다봤다. 미안하지만 저는 10년 전에 선생님께 피아노를 배웠던 민준이에요. 소망의 집 고아원에 있었죠. 아, 민준이. 내가 소리쳤다. 그 작고 수줍던 소년이 이제 훌쩍 큰 청년이 되어 있었다. 저 이번에 음대 졸업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다. 제 첫 음반이에요. 클래식 피아노 연주곡들로 구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트랙은 제가 선생님을 위해 작곡한 곡이에요. 제목은 되찾은 꿈이에요. 나는 앨범을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다. 그리고 울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야. 이건 내 노력이야. 그날 밤 나는 민준이의 앨범을 들었다. 아름다운 연주였다. 그리고 마지막 곡 되찾은 꿈을 들을 때 나는 다시 울었다. 그 곡 속에는 고통, 희망,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야기이기도 했다. 5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50대가 되었다. 회장님과 윤혜경 여사는 80대가 되셨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정하셨다.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갔다. 호수가 있는 작은 공원이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우야, 나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30년 동안 너를 잃고 살았지만 다시 찾았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어서 더 행복해. 엄마도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너를 잃었다는 슬픔에 살았는데, 이제는 너를 되찾았다는 감사로 살아. 나는 두 분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감사해요. 40년의 고통도 20년의 방황도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마지막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새벽 3시.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시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몰래 치지 않아도 됐다. 이 피아노는 내 것이었고, 이 집은 내 집이었고, 이 가족은 내 가족이었다. 나는 조용히 연주했다. 쇼팽의 녹턴. 40년 전 고아원에서 처음 배운 그 곡. 20년 전 이 저택에서 몰래 친 그 곡. 그리고 지금 자유롭게 치는 그 곡. 같은 곡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 이 곡은 슬픔이 아니었다. 승리였다. 생존이었다. 그리고 사랑이었다. 연주가 끝나고 나는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채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시험한다. 가혹하게, 잔인하게. 하지만 그 시험을 견뎌내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더 지혜로워진다.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겪어야 했는지.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꿈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30년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만난 사람들로서.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로서. 이것이 내 이야기다. 피아노 앞에서 시작되어 피아노 앞에서 완성된 이야기. 고통과 희망의 이야기. 상실과 재회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과 사랑의 이야기다.